이슈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패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이번 한 주 과연 어떤 사진이 화제에 올랐을까요?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사이에 날씨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바뀐 날씨만큼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들어온 소식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사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넓은 바다인가 호수인가 하는 그 물 위에 네모난 판이 이렇게 네, 떠 있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람들도 있고 네. 배도 있어요. 이 사진이 뭘까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잘 보면 이렇게 위에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모래가 깔려 있고 이곳은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안동호의 모습을 저희가 찍어봤습니다. 아, 그 세죄비 갈매기가 돌아왔다는 그 인공섬인 거죠? 네, 저는 맨 처음에 몰랐는데 네. 맞습니다. 이 지난 23일 안동시에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바로 화면에 나오는 게 인공 모래섬인데요. 이 가로 50m, 세로 20m인 바지선을 띄우고 이 모래 무려 120여 톤을 깔아놓은 거라고 합니다. 네, 이 세죄비 갈매기 멸종 위기종인데 2013년부터 안동호에 있던 원래 자연이었던 이 모래섬에서 서식을 시작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 작년 안동댐 상류에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수위가 급격히 올라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기존 모래섬이 물속에 잠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 곳을 잃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원래 있던 섬이 사라졌으니까 네. 이 갈매기들이 살 곳이 없어진 겁니다. 안동시는 국내 처음으로 이 지난 3월부터 이 대체 서식지 역할을 할 인공섬 조성에 나서서 이 지난 3일 완료했습니다. 다시 찾아온 세제비 갈매기의 모습 저희가 가깝게 찍어놓은 사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인공섬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마치 원래 내가 살던 그 서식지인 것 마냥 되게 편안하게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앉아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뭐 서로 바라보고 있고 네. 굉장히 평화로움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중에 몇은 모형일지도 모릅니다. 이 안동시에서 세제비 갈매기 모형 12개도 설치를 해놨다고 하는데 아, 그러면 예. 뭐 정말 실제 세제비 갈매기가 왔을 때 여기가 우리 서식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좀 미리 이렇게 모형을 설치해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갈매기들이 나 혼자 여기 와 있어도 되나? 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형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예. 세제비 갈매기 70여 마리가 번식하는 것을 안동시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짝짓기에 이어서 이 둥지를 틀고 산란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새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정말 시끄러웠던 국회 모습입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 굉장히 격노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 국회가 정말 새로운 뉴스, 뭐 그렇다고 해서 신선한 뉴스는 예, 아닙니다. 좋은 내용도 아니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소식들인데요. 지난 24일 오전의 모습이고요. 이곳의 장소는 국회의장실입니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국회의장의 모습입니다. 네, 정말이지 문 의장이 이렇게까지 격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 싶은 그런 표정이에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을 항의 방문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 간에 일부 밀당,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이렇게 그대로 전파를 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 자리에서 사보임을 허가하면 이는 의장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문 의장은 겁박해서 될 일이 아니다. 최후의 결정은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하죠. 네, 또 한국당 이은재 의원 이 자리에서 의장에게 그 유명한 명대사죠. 사퇴하세요. 이 말을 또 이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좀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좀 수군거렸다라고 하죠. 한국당 소속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중재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 거친 설전이 계속해서 오갔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이미자 의원에 대한 성추행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촬영 영상을 보면 문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국회가 난장판이다. 의장실에 와서 뭐 하는 거냐? 이게 대한민국 국회가 맞냐라고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비관적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익숙한 일이기도 하고요. 부끄러운 일인 건 분명합니다. 이 30분간 이어진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 이 문 의장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의장실을 급히 빠져나가 끝이 났습니다. 문 의장은 저혈당 쇼크 증세로 국회 의무실을 찾았고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는 의무진의 소견에 따라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국회가 극한 대치로 치닫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연초부터 넉 달째 정치력이 실종된 여의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철책을 따라서 이렇게 군인이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뭔가 주변을 정돈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딘가요? 위치 보면은 팔에 뭔가 완장이 채워져 있는 군인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곳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 지역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담았는데요. 지난 3일 촬영을 했습니다. 저 준비 과정을 거쳐서 바로 오늘 DMZ 평화의 길이 전격적으로 공개됐습니다. 네, 그동안 DMZ 평화 둘레길이라고 불렀었는데 최종적으로 DMZ 평화의 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죠.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 23일 고성 DMZ 평화의 길 민간인 통행을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고성 구간을 시작으로 파주와 철원 구간 평화의 길을 단계적으로 개방을 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개방되는 고성 DMZ 평화의 길 코스가 2개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보다 더 자세히 아시는 것 같은데 이 통일 전망대에서 시작해 해안 철책을 이 도보로 이동해 금강산 전망대까지 가는 A 코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통일 전망대에서 금강산 전망대까지 차량으로 왕복 이동하는 B 코스 이렇게 이 2개의 코스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4월 27일 바로 오늘이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평화의 길도 개방한 것 같은데 오늘 이 판문점 선언 1주년과 관련된 다른 기념 행사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7시 1년 전 남북 정상회담 장소였던 판문점 남측 지역 5곳에 특별 무대를 설치해서 행사를 엽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펼치는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하죠. 네, 1년 전 짜릿한 감동을 줬던 그 장소를 오늘 다시 볼 수 있는 겁니다.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한 지 꼭 1년.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지금은 다소 힘겨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한반도의 국민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희망의 끈에 대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김정은 네. 북한 국무위원장 이렇게 다른 수행 단원들과 함께 이번 주에 러시아를 찾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경호를 하면서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을 두고도 정말 화제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역에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행원들의 모습 모두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낯익은 얼굴들이 눈에 띕니다. 리용우 외무상 그리고 최선희 제1부상 이쪽에 좀 보시면은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의 예, 모습도 저 보입니다. 뒤에 또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항상 눈에 띄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이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러고 보니까 늘 오빠 옆에 같이 있었던 김여정 제1부부장 모습이 안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김여정도 그렇고
김영철 부위원장의 모습 볼 수가 없죠. 네, 그렇네요. 지난 남북 정상회담 때나 북중 또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 순방할 때마다 늘 옆에 있었었는데 이번엔 안 보이네요. 자, 핵 문제가 주요 의제임에도 그동안 비핵화 협상을 총괄해온 김영철 부위원장이 배제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대미, 대남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전선부장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통일전선부장도 장금철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으로 대미 협상을 주도했던 통전부의 책임을 물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사실 지금까지 통전부가 이 남쪽의 국가정보원과 물밑 채널을 통해 남북 관계를 열었고 국정원은 미국의 중앙정보국과 이 통전부 라인을 중개하면서 이뤄진 구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전부의 대미 외교 배제는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남측의 중재자 그리고 촉진자 역할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북한의 대미 외교 중심 이동에 대해서 외교가에서는 긍정적인 기대와 부정적인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이렇게 깊이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 있고 옆에 플래카드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하라라고 쓰여 있는 걸 보니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주변에 있는 분들도 표정이 굉장히 좀 어둡다라는 네. 점을 알 수 있죠. 지난 24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사무소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성, 한국전력공사의 김종갑 사장입니다. 고성 산불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는 건가 봐요. 네, 정확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사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상 사과를 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사장은 한전설비에서 발화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수사 결과 형사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지라도 민사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형사 책임은 없더라도 민사 책임은 지겠다. 바짝 몸을 낮춘 건데 사실 국과수에서 이번 고성 산불 원인이 특공합 전선에 바람이 떨어져서 이렇게 아크불티가 주변에 있는 마른 낙엽이나 풀에 붙어서 불이 난 거다라고 밝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이재민들, 이번 산불은 한전의 책임이 명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각적인 손해배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이재민은 이 배상에 대한 모든 약속은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사장은 사망자 유족들을 만나서 사과드리고 모든 것은 다 서류로 남기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한전과 피해 주민 간의 본격적인 협상 곧 시작되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민들은 100%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자 간 견해차가 클 경우에 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악의 경우 협상 결렬 시 소송 가능성도 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2004년에도 이번과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고 하던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2004년 3월 10일 발생한 속초 청대산 산불입니다. 피해를 본 속초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놓고 1년 6개월 동안 지루한 공방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경찰은 산불 원인과 관련해 이 변전소 인근 고압선에서 발생한 불꽃이 가연물에 옮겨 붙어서 산불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인위적인 과실로 인해 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네, 근데 다행인 건 이번에는 이렇게 한전이 수사 결과 형사적 책임은 없다고 할지라도 민사적인 역할은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 협상 결렬 시 소송 가능성도 있는 상태이긴 한데 김 사장은 소송을 해서 시간을 끌 것이냐는 이재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책임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이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아까운 한 명의 인명 피해를 포함해서 재앙으로 남은 강원 산불. 책임을 질 건 책임지는 책임자의 모습을 보여서 하루빨리 이재민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시끄러웠던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박유천 씨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했다가 돌아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뭔가 표정이 굉장히 수척해 보여요. 네, 뭔가 좀 평소와 좀 다르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고 눈썹이 눈에 확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이 사진은 지난 18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찍었습니다. 이번 주에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서 팬들을 실망시킨 박유천 씨의 모습입니다. 네, 사실 그 전에 간이 검사를 했었는데 이때는 음성 반응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 소변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이번에 모발과 다리털을 확보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습니다. 네, 온몸에 제모를 했다라고 해서 당시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다리털 하나를 또 발견하긴 했나 봐요. 네, 이게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예, 박 씨의 변호인인 권창범 변호사, 이 양성 반응 결과에 대해서 국과수의 검사 결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필로폰이 어떻게 체내에 들어갔는지 확인 중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도대체 왜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본인만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박유천 씨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스스로 자청해서 결백하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도 열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당시 사진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온 입장문을 이렇게 읽어내려고 하는 당시 박유천 씨의 모습입니다. 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 경찰이 조사한다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 기자회견 당시에도 왜 하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시에 황하나 씨가 연예인 A 씨와 같이 마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박유천 씨라는 게 언론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청해서 결백을 주장했었기 때문에 의아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네, 이 선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회견 당시에 이미 그 이전 성추문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연예인 생명에 대해서 커다란 상처를 입은 박 씨, 이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결백함을 좀 호소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 박 씨의 진정성에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가 분명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게 거짓으로 드러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를 보도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이 감정 결과보다 이 박 씨가 기자회견에서 결백을 주장한 것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이럴 거면 기자회견 왜 했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2004년 그룹 동방신기 멤버로 데뷔해서 연기에까지 발을 넓혀서 실력을 인정받던 박유천 씨. 본인이 자청했던 기자회견이 결국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취재진들이 이렇게 뭔가를 찍고 있어요. 조형물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찍고 있는 건가요? 네, 굉장히 유명한 조형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24일 전남 한평군 엑스포 공원의 모습인데요. 이게 설치되고 있는 걸 보시면 가운데 박쥐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게요. 박쥐를 보니까 뭔가 색깔이 황금색이긴 한데 네. 실제 황금인가요? 네, 황금박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황금박쥐가 맞고 실제 박쥐가 아니고 황금박쥐 상입니다. 순금으로 만든 황금박쥐 조형물인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가요? 순금이라고 하니까 꽤 비쌀 것 같긴 한데 얼마예요? 무려 80억입니다. 80억이요? 네. 와, 근데 80억짜리가 이렇게 바깥에 버젓이 이렇게 전시돼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자들이 좀 많이 오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26일에 개막해서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한평 나비 대축제를 위한 건데요. 원래는 생태 전시관 실내 전시대에 있던 건데 저렇게 야외 전시를 하는 데에는 보험료와 전시대 제작비 등을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한평에 황금박쥐가 굉장히 유명하긴 한가 봐요. 저는 사실 한평 하면 나비를 더 잘 알았었거든요. 근데 네. 박쥐가 굉장히 유명한 것 같은데요. 네, 황금박쥐가 저희 그 보도 관련해서 제보 사진으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한반도에서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던 황금박쥐가 1999년 한평군 대동면 일대에서 발견이 된 바 있습니다. 한평군에서는 2007년 홍익대학교 디자인공학연구소에 이 상징물 제작을 의뢰했는데 순금 162kg 그리고 은 281kg
당시 시세로 따지면 한 27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85억 원 정도에 달한다는 거죠. 와, 85억 원짜리를 전시하기 위해서 또 그 보험료 이런 것들 다 해서 네. 1억 5천만 원을 더 쓴 거잖아요. 네. 단 정말 11일 동안만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돈을 들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그런데 한평군의 생각 정말 다른가 봅니다. 저 황금박지상 원래 생태 전시관 내부에 있었는데요. 네. 지난달 15일 3인조 절도범이 침입하려다가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출입문 셔터를 올리다 말고 달아난 사건. 네, 맞아요. 그 네. 사건 뉴스에 나온 거 봤어요. 정말 황당한 사건이 예. 있었죠. 한평군 관계자가 이 절도 미수 사건으로 황금박쥐상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평 나비 대축제를 찾는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야외 전시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나비 대축제를 찾은 관광객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손님을 끌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저희가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